내 종목 중에 단일 종목으로 3억 이상 들고 있는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요. 3억이 안 돼도. 행동 요령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 정책 자체가 웃긴 정책이에요. 얼마든지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를 좀 말씀드리면요. 주식,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일단은 손실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 수익난 그 종목에서 수익난 사람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요. 지금 현행으로 따지면 10억이에요. 10억. 종목당 10억을 들고 있는 사람. 근데 이게 3억으로 낮춰지면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은 해당되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10억일 때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은 되진 않는데 3억이 되게 되면 되게 많은 사람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대주주 판단 기준이 3억이에요,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는 3억으로 상향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일이 올 연말이에요. 올 연말에 일단 여러분들을 두 가지로 딱 나눠. 여러분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연말이니까 12월 28일이 될 거예요.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잡고 12월 27일, 28일 날 여러분들 계좌를 딱 쳐다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때 종목당 3억 이상 평가 금액, 여러분들 매수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가 금액이 3억 이상이면 일단 이 사람은 세금을 내는 사람, 세금을 팔 때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되고요. 3억이 안 되신 분들은 미만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5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 이하는 세금 면제. 수익금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억인데 3억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을 벌었어. 번 금액이 3천만 원이다. 3억 원어치 사서 3천만 원을 번 사람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천 이하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5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 내가 1억을 벌었어. 예를 들면 1억을 벌었는데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20%, 22%에서 33%까지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세금을 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이제 3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바뀌면 여러분들 세금 떼가는 건 이렇게 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서 내가 3억 이상 들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평가 금액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설명한 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쉬우니까 내가 2억 원어치 지금 주식을 샀다고 쳐요. 2억 원어치 샀는데 주식이 막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이 3억이 됐어요. 3억이 초과됐어.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12월 28일 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팔 때 2억에서 3억이 됐는데 뭐 여러분들 이게 뭐 팔 때 평가 금액이 4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보다 오히려 3억보다 떠서 2억 5천이 될 수가 있잖아요. 2억 5천이 돼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일날 2월 28일날 봤을 때는 평가 금액이 3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 가서 2월달이나 3월달에 매도를 하는데 2억 5천이야. 그러면은 3억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2억 6천이면 2억 6천 이상에서부터는 You what?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과세 기준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수익금이 나오면 일단은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12월 28일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12월 28일 날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3억 원 평가가 3억 원이 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12월 26일이나 25일 날 보니까 이미 3억 원이 넘어갔어. 평가 금액이. 여러분들 뭐 1억 주고 샀든 2억 주고 샀든 그게 이제 3억을 넘어간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며칠 전 있죠. 12월 25일은 쉬는 날이니까 23일이나 24일쯤 있죠. 24일 중에 일단은 전부 다 이익 실현해버리세요. 난 이거 길게 들고 가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예. 일단 이익 실현해. 그리고 12월 28일 날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에 그 종목이 사라지잖아요. 매도를 했으니까. 한마디로 12월 23일이나 22일이나 24일이나 이때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3억 이상 들고 있는 그 종목 있잖아요. 평가 금액이 3억 이상 들고 있는 종목을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냥 싹 다 팔아버리십시오. 그러면 28일 날 가면 여러분들 보유 계좌 안에 3억 이상 들고 있는 종목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기준일이 이날이잖아요. 예, 배당기산일이 기준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 끝난 다음에 1월 3일 또는 1월 2일 그 종목을 길게 두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또 사시면 돼요. 수익 실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세금 안 내요. 1원도 내지 않습니다. 3억에서 오버된 부분만 대충 매도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평가 금액이 3억이잖아요. 근데 나는 길게 들고 가 싶어. 그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1억 원어치만 팔았어요. 그 2억은 들고 가.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 2억도 여러분들 3억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난 상태잖아요. 만약 1억 5천이었어. 내 매수 금액은 더블이 오른 거야. 1억 5천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3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억을 팔아. 하지만 그 다음에 어차피 길게 두고 갈 건데 그 다음에 가게 되면 또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계좌 안에는 이게 수익이 100% 이상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팔아버리고 새롭게 그 금액을 몽땅 다 사버리면 단가는 높아지지만 여러분들이 평가 금액은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계좌에 표시된 플러스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연도도 생각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여러분들 계좌에 막 더블 수익 나고 이게 평가금이 3억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과세 기준에 걸리잖아요. 그 다음 해에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수익이 100% 수익이 난 걸 없애버리란 얘기예요. 없애버리고 다시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1억 5천만 원어치 샀는데 그거를 3억이 됐어. 팔고 다시 3억 원어치 사면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 100% 난 것만 이제 빵프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음에 갔을 때 또다시 여기서 또 더 수익이 난다. 그러면 또 팔아야지. 손실이 나면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 나는 종목당 3억 이상 들고 있어요 하신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부를 판 다음에 세금 이제 내가 과세 대상에서 회피하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다 팔고 1월 3일날 다시 사는 방법. 이게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뭐냐면 배당은 못 받죠, 그러면. 왜냐면 배당 나기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배당 챙기려고 그러면 세금 내야 돼요. 배당 2% 3% 먹으려고 세금을 20% 30%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 자체가 장기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정책이잖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오히려 장기 투자를 장려를 해야 되거든. 단타꾼들을 몰아내고 주식시장에 제대로 흘러가려면 기업 가치를 보고 2년 3년간 투자하는 사람들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오히려 야 장기 투자하는 놈들 세금 걷어 이거예요 지금. 응? 그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 5억 원어치 매수를 했어. 손실 중이라 3억 5천이 되어 있어. 이거는 세금 안 내요.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 슈퍼맨님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0억을 샀는데 1000만 원 빠졌어. 9억 9천이 돼도 세금 해당 대상이 안 돼요. 매년의 그 기준이 지금 연말인데 아마도 이 정책 자체가 웃긴 정책이에요. 얼마든지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과세 기준은 미국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에 2, 3이 매매한 거에 총 수익금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번 돈에 대해서 연말에 이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으로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어쨌든 현행 제도에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3억이고 뭐고 간에 여러분들 충분히 세금 안 내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미국식이 가장 일단 세금을 피해갈 수 없는 방법.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도가 좋긴 좋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양도소득세 가져가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데 1년 동안에 매매한 걸 전부 다 합산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돈 번 거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뺏어갈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내년에 바뀔지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여러분들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금 안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자, 매도 없이 계좌 보유분은 그거 팔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팔 때.
수익 실현하게 되면 그 수익 실현한 게 뭐 5천만 원 이하면은 세금을 안 내고요. 수익 실현한 금액이 5천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기준일이 있잖아요. 기준일. 그러면 12월 28일 날이 기준이 되는 건데, 예. 28일 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백진수 계좌가 있어. 예, 백진수가 30억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10억 원어치 들고 있어요. 예. 12월 28일 날, 예. 10억 원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안 팔잖아요. 안 팔고 들고 가도 잠재적인 뭡니까? 세금을 부과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8억 원어치 세서 2억을 번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9억이 돼서 팔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년 5월이든 6월이든 9억 돼서 팔았어. 예. 9억 돼서 팔게 되면 어쨌든 1억을 번 거잖아요. 예. 1억을 번 거에서 5천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 세금 20%를 내면 1,000만 원, 30% 내면 1,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볼 때 내가 2억 원에 샀는데 이게 3억이 됐어요. 근데 2월 28일 이전에 안 팔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낼 사람이 돼. 근데 2억 6천만 원에 한마디로 여기서 4천만 원은 까지고 2억 6천에 매도 실현을 했어. 그럼 이것도 세금을 내요. 예, 3억이 안 돼도. 어쨌든 이 사람은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30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도 12월 28일 전에 전부 다 현금화를 시켜버렸어.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사가지고 수익이 나도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안 됐거든요.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0억 가지고 운영을 해도요. 종목당 1억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연말을 맞이하던가 아니면 전부 다 그냥 현금화하고 1월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만 생각하세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좌를 봤을 때 내가 내 종목 중에 단일 종목으로 3억 이상 들고 있는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 세금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3억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종목당 아주 많이 들고 있어도 1억 원어치 들고 있어요 하신 분들은 아예 해당 사항 없음. 예. 근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난 종목당 3억 이상 들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월 28일 전에 일단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사면 돼요. 그냥 그게 아주 간단하게 행동 요령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에는 소액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갖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 지금 현재 나오는 이슈 플로우로 보게 되면 일단 3억 원은 기정사실원이 되는 것 같죠. 예.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고액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액션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12월 28일 이전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유리한 거는 세금을 안 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건 보유하고 있는 걸 다 팔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은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때문에 출렁거린다는 이야기가 돼요. 주가가 한번 훅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올해 3월달에 코로나 급락 이후에 4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신규로 동학개미들이 매일마다 유입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신규로 되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금액이 수백조 아니면 수백조. 누구의 돈입니까? 이거 다 개인 투자자 돈. 지금 현재 있잖아요. 하루 거래량의 70% 이상이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이 하루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이미 들어온 돈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낮췄잖아요. 3억으로 낮추면 거의 대부분의 고액 투자자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12월 28일 이전에 매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시장이 깨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올 금액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해당되는 대주주가 최소 10조 이상이래요. 10조 이상.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시장이 빠질 걸 알고
꼭 3억에 해당되지 않아도 잔이 빠질 것 같으니까 내 종목이 손실 볼 것 같으니까 파는 사람들까지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연말에 12월 달 들어가면 그때부터 슬슬 시작이 되면서 12월 중순 있죠. 예. 12월 15일 이후, 예. 그러니까 15일 이후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시장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쏟아집니다, 이제. 예. 쏟아지는데 그 규모는 최소 20조 이상이 될 것 같다. 20조에서 30조 사이가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동 요령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해요? 12월 중순 있죠. 12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시작해요. 현금화. 그래서 올해는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매매를 장 끝나는 폐장일까지 매매를 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딱 12월 15일까지만 매매 열심히 하고 12월 15일 이후부터는 현금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보름 동안만, 그러니까 12월 15일 이후부터 보름 동안만 매매를 잠시 쉬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연말 다가올수록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거예요.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 나오게 되면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10조면은 여러분들, 예, 시장이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사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를 시켜두고 다시 언제 줍줍을 시작하느냐. 자, 그 15일 동안 여러분들 놀면 안 되고 15일 동안에 뭘 해야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무슨 공부? 내가 2021년이 되면 2021년 새해가 밝으면 내가 꼭 사야 될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요. 사지는 말고 공부만 해요. 공부하고 2021년 새해가 밝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년에 실적이 엄청 크게 좋아질 종목들 미리 공부해놨다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사부작 매집만 하면 사자마자 일단 한 차례 크게 먹고 연초를 시작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계속 그냥 여러분들 뭐 매매하시고, 예, 이따가 12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뭐 현금 하루에 뭐 10%씩 팔아서 뭐 10일에 걸쳐서 현금 100%로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서요. 계속 하루에 하나씩 팔면서 이 현금을 만들어 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 끝나고 나서 이제 새해가 밝으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그 동안에 현금 들고 있을 때 매수를 하지 말고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번 연도 돈 많이 벌 종목이 이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 놓으세요. 세팅을 해놓고 새해 시작하자마자 줍줍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3억 그 과세 3억 대주주 요건 양도세 과세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1월달 시작하자마자 한 차례 종목당 20-30%씩은 먹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가장 베스트인 상황,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이 제도는 내년 4월에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이후에 매도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 기준이 올 연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세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냐의 기준은 12월 28일이지만, 예.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4월 1일 이후에 이 종목을 매도했을 때 3억 원 기준으로 가고 그 전에 매도하는 사람들은 10억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4월에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일은 내년 12월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4월 1일 이후가 되고요. 올해까지는 대주주가 10억인데 기준점은 3억에 대한 기준점은 12월 28일 날 결정이 되고 4월 1일 이전에 팔 때는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만 세금을 내고 4월 1일 이후에 파는 사람들에 해당돼서 3억 이상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